수학이요. 용어는 한자로 되어 있고 식은 영어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쓰이고 어때? 굉장히 복합적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도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 한자어입니다. 등차 수열, 같을 등의 차거든? 차가 같다는 이야기야. 먼저 수열은 어떤 수를 나열하는 형태를 수열이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할 때 해봐. 예를 드는 거야. 5개의 수를 나열했거든. 그럼 수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첫 번째에 쓰인 수를 첫째 항, 이 각각의 수를 항이라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쓰인 수는 첫째 항이라 해서 A 언더바 1. 얘는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라고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럼 얘들을 일반화해서 n번째 항을 AN이라 쓰는데 얘가 바로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어떤 식인지만 찾아낸다면은 그 n 대신에 수를 대입해서 넷째 항이 얼마다, 10번째 항은 얼마다 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수열의 정의였고 우리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알아보려고 해.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차가 같게끔 수를 나열하는 형태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등차 수열에는요 2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째 항과 공차, 이 2개의 값을 알면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첫째 항은요 A라고 많이 쓰고요. 공차는 D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은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다. 그럼 두 번째 항은 이 첫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얻어진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다시 두 번째 항에 D를 더하면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되겠지? 어떤 규칙이요? 처음에는 D가 없지만 두 번째부터 D가 한 번씩 더해졌죠? 그리고 항의 번호를 봐봐. 이 번호랑 D의 개수랑 얼마 차이나? 1 차이 나지?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n-1 D가 돼요. 이해했어요?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 함수라 생각해봐. 자, 함수에서 수열을 함수로 표현하자면 정의역이 바로 자연수야. 자, 1에 대응하는 항이 A1, 2일 때는 A2. 정의역이 자연수고 그 수열의 일반 항이 각각의 항이에요. 치역이야. 그래서 누구의 변화가 보여? n값에 따라서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 n이거든? 그 n에 따라서 수열의 항이 어떤 값을 갖느냐 이들의 관계가 다 함수거든? 번호가 뭐 3번이야 그럼 A3의 값은 얼마다? n이 5다 그러면 A5의 값은 1개로 정의되죠? 그럼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하는 그 변수가 n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식을 n에 대해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dn 플러스 a 빼기 d가 되거든? 즉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리고 그 1차식의 개수가 누구다? 공차다. 제 말 이해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 하고요. 그래프 상에 등차 수열의 항들을 점으로 표현해 놓기도 하거든. 근데 그 점들을 따다닥 찍으면은 1차식이니까 직선 형태가 그려져 있더라. 뭐 예를 들어볼까? 이런 수열이 있어. 홀수들의 모임 13579. 그러면 첫째 항이 1이란 값을 갖고 두 번째 항은 3이란 값을 갖고 세 번째 항은 5란 값을 갖는다는 뜻이겠네. 어쩌? x의 증가는 항상 1, y 증가는 항상 2 되죠? 여기도 1 커지고 여기는 2 커지고. 그럼 여러분 이 점들을 이으면은 뭐가 그려진다? 직선이 그려진다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2인 직선. 그 2가 바로 뭐예요?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게 왜 나왔지? 라는 생각하지 말고 1차 함수 변화가 등차 수열에 같은 x가 1 커지고 y가 공차만큼 커지고 이 변화랑 같으니까 등차 수열 딱 떠올려야 돼. 여기 옆에 써놔 이거.
여기 좀 적어줘봐.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n에 관한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d다. 들으면 알겠지? 그래.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란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이 세 수가 등차수 열을 이룬대. 그럼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값과 c 빼기 b는 같아야 하거든요. 이 b는 a 플러스 c다. 뭔 소리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 뒤 합과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확장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등차수를 이룰 때 등차 중항이다 하니까 애들이 그 붙어있는 세 개의 항만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아까 홀수 가지고도 예를 들어볼게. 자, 1, 9, 17 이렇게 세 수를 보세요. 이 세 개도 등차 중항 만족하나요? 가운데 거 두 배가 앞, 뒤 합과 같죠?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은 갖지 말라고. 어쨌든 등차 수열 내에는 어떤 세수가 있는데 그 세수의 간격이 같잖아? 그러면 가운데 거 두 배가 앞, 뒤 합과 같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등차 중항 사용할 수 있어. 다음에 넘겨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요. 합은 항상 SN으로 표현할 거예요. n번째 항까지 합이다. 합을 뜻한 영어 단어가 썸이거든. 거기서 S 따왔어. 자,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ED. 아까 일반항이 뭐라 했니? A 플러스 N-1D라 했다. 근데 우리 덧셈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끝에 항부터 A 플러스 N-1D 그 다음 그 전 항은요. A 플러스 N-ED였겠고 쭉쭉쭉 가서 A. 이렇게 덧셈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좌변은 ESN이 되고 우변 보세요. 각각의 열마다 이렇게 더할 거거든. 얼마니? 둘이 더하면 EA 플러스 N-1D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도 더하면은 A 두 개니까 EA 플러스 N-1D가 돼. 그럼 각각 열마다 더해주면은 EA 플러스 N-1D가 되고요. 이렇게 몇 개의 합이 나올까요? 여기 항이 몇 개 있었니? N개 있었으니까 두 개씩 몇 그룹이 나온다? 총 N개의 합이 나오게 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SN이니까 양변을 1로 나누자. 그럼 N하고 EA 플러스 N-1D가 됩니다. 그 등차 수열 합은요. 또 소환해. 홀수. 자, 끝끝 더해서 얼마예요? 14. 너도 14. 너도 14. 다 합이 같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14 하고 숫자가 모두 몇 개 있니? 7개. 근데 이렇게 더해버리면요. 두 개씩 짝지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 열을 더하면 SN 두 번 더해진 거거든. 나누기 2 해가지고 얼마 나오게 돼요? 49. 그러니까 끝 더하면 합이 같으니까요. 이거를 묶은 거야. 얘가 바로 뭐다?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야. 첫째 항은 A고 끝항은 A 플러스 N-1D지? 첫째 항과 끝항. 합해서 숫자의 개수만큼 곱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더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묶음을 알고 싶거든. 나누기 이해해준 거예요. 아따 이해되셨어? 자, 얘도 공식이 하나 더 있지롱. 자, SN을요. N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그럼 2분의 DN제곱 플러스 A 빼기 2분의 DN이 됩니다.
방금 일반항 A에는 n에 관한 1차식이었거든? 근데 S에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돼. 그리고 일반항 구할 때 n의 개수가 뭐였어? 공차 d였어. 근데 여기서 n제곱 개수는 뭐야? 2분의 d야. 지금은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an 구하고 sn 구하고 하는 거 배웠잖아. 근데 문제에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 수열을 그리고 딱 한 개만 배워가지고 뭐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수열이 있거든요. 걔가 혼합되면은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야 할지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특징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들아, 만약에 SN이 이렇게 주어졌어. 3n제곱 빼기 7n이래.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리고 위에서 하다 말았는데 이때 SN에 상수항 없다잉? 등차수열의 합은요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주어진 것도 상수항이 없구나. 그럼 바로 생각하자고.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이해됨?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일반항 구해볼까요? 자, 일반항을 구하려면은 a 플러스 n-1d로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한다 했거든요. 한번 바로 알 수 있네요. 여기 n제곱 개수가 2분의 d로 n제곱 개수를 가지고 d 구할 수 있어. 그럼 d 얼마까? n제곱 개수 2분의 d 위치에 누구 있어? 3이 있지? 그럼 2분의 d가 3인게 d가 얼마냐고? 6. 이해됐어요? 자, d 6이고요. 근데 첫째 항 알아야거든? 첫째 항은 자, SN이 n번째 항까지 합이라 했잖아. 그럼 S1은 그냥 첫 번째 항까지 합이고 S2는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S1은 A1과 같으니까 S1을 구하면 되겠구나. n을 일러주면은 마4. 첫째 항이 마4가 되는 거야. 그래서 SN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수열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수열의 등차수열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 총 3가지 알아봤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세 번째로는 등차수열의 합. 너희는 이 3개의 공식을 꼭 기억해야 하고 더불어서 SN이 주어진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AN을 거꾸로 구할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돼.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n제곱 개수는 2분의 d랑 같다. 그럼 첫째 항은 S1과 A1이 같으니까 n자리에 1을 넣어서 구해주면 돼요. 이해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여기 펴볼래? 우선 책 있다면은 547번. 자, 등차수열이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항인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거 안 줬나? 그래서 봐봐. 여기 A3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2번. A5는 4번. 그래서 27 됐거든. 2A 플러스 6D가 27. A4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A8은 7번 더한 거야. 그래서 2A 플러스 10D는 25다. 어렵지 않지? 공식에 넣어서 정리하면은 A랑 D에 관한 연방이 나오거든? 연립방정식 풀어서 A랑 D 구할 수 있죠?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4D가 2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A는 10되나?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배의 공차의 곱과 같습니다. 근데 이 값이요.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n값 구해보랍니다. 10-2분의 1n 플러스 2분의 1이 0보다 작다.
2분의 a n이 넘겨서 2분의 21이니까 n이 얼마보다 클 때? 또 어디서 틀렸을까요? 마이너스 3이니까 30, 15구나. 이게 돼야거든? 결론 n 얼마이다? 32가 된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공식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응용 문제는 여기서 출제됩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Sn 뜻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과 같다 했거든. 그럼 Sn이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Sn-1은 A1부터 AN-1까지 합이야. 이 둘을 빼줘봐 얘들아. 좌변은 Sn 빼기 Sn-1이고 우변은 사라져 AN만 남게 돼. 그러니까 Sn이 먼저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그 N자리에 N-1을 대신 대입해서 식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빼면 돼요. 조심할 거 n은 2 이상이 될 때만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이 n-1인데 여기 값이 여기 최소값이 1이거든? 얘들아 모든 수열은 첫 장부터 시작하지 a0항, 뭐 a-2항 이런 거 없어. n-1이 1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n이 2 이상 된 거예요. 맞다. 또 이렇게 써줘야 이해를 하지. 아, a2는 s2 빼기 s1이란 뜻이고 A4는 S4에서 S3 뺐다. 뭐 A7은 S7에서 S6 뺐다 이런 의미요. 그럼 SN식을 아니까 여기 계산해가지고 얘들 구할 수 있잖아. 단 조심할게.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첫째 번째 항 어떻게 할 건데요? 첫 번째 항 방금 누구랑 같다 있어? S1과 같다 있지? 그냥 주어진 SN에 있는 N 자리에 1만 넣어주면 돼요. 이해함? 556번 봐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n제곱 더하기 3n일 때 A8 구하래. 그럼 방금 쓰면 하면 된다고. 여기 봐. A8은 S8에서 뭘 빼면 된다? S7 빼주면 돼. 이해됐어? A8이 A1, 2, 3, 4, 5, 6, A까지 더한 거고 A7은 A1부터 A7까지 더한 거거든. 그러면 A1부터 A8까지의 합에서 A1부터 A7까지 합을 빼면은 나머지 하나 A8만 남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S8은 여기 N 대신에 뭘 넣어줘서 계산하면 돼요. 8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래서 수열 파트는요. 공식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공식으로 풀리거든요. 문제가. 애들이 안 외우고 맨날 어렵다 난리여. 외우고 어렵다 해. 그다지 머리 쓰는 물품이 없어.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되거든. 자, 두 번째 등비설 할게요. 등차로 많은 걸 설명했기 때문에 등비는 좀 더 쉬워져요. B가 같다. B는 뭡니까? 나눠서 얻어진 몫을 말합니다. 첫 장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R 곱해서 또 R 곱해서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들을 R까지 잘 만들어낸 거거든. 네, 그 곱해진 수가 같다 해서 등비수를 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이 있어. 공비는 아까 공차는 D로 표현했는데요. 공비는 R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정리될까?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은 여기 2배에서 2, 세 번째는 또 2배에서 4, 8, 16, 점점점 갑니다. 그럼 첫째 항 이 1은요. 그냥 A라 쓰면 되고요. 둘째 항은 A1에다가 1을 곱한 거야. 셋째 항은 1에다가 1을 한 번 더 곱한 거야. 네 번째는 1에다 1을 한 번 더 곱한 거거든. 그럼 여기도 여기 항의 번호보다 지수에 있는 수가 하나 적으니까 AN은 AR의 n-1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어? 졸지 마.
그래서 그 일정이 곱해준 수를 공비라 하고요. 모든 항에서 AN분의 AN 플러스 1 나눠주면은 R이 나와요. 등비 중앙도 아까 등차 중앙처럼 똑같이 성립합니다.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이다. 그럼 x 나누기 a와 b 나누기 x가 서로 같아야 하거든. 그래서 x제곱은 ab다. x를 굳이 구하자면 뿔마루트 ab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뭔 소리요? 가운데 거 제곱이 앞뒤 곱과 같다고요? 합까지 해볼게요. 자, 등비수를 합분식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항이 1이고, 아니, A이고 공비를 R이라 할게요. A, AR, AR의 제곱, 점점점, AR의 n-2제곱, AR의 n-1제곱. 등차 수열은요, 끝 이렇게 짝꿍지에서 더한다 생각해라 했잖아? 등비는 그게 안 돼. 이때는 각 항에다가, 각 변에다가 R 배를 할 거야, 얘들아. SN에다가 R 배하면은 RSN, 다음 A에다 R 배하면 AR인데, 바로 밑에까지 쓰지 말고 얘들아, 오른쪽 한 칸 넘어가서 써줄래? 여기 AL에다가 R 배하면은 AR의 제곱, 점점점. 여기 R 배하면 AR의 n-1제곱, 마지막 여기 R 배하면은 AR의 n제곱이 됩니다. 어머나, 졸지 마세요. 빼면 1-RSN은 어머나 사라져. A 빼기 AR의 n제곱이다. SN은 1-R의 n제곱분의 A로 묶어서 1-R분의 1-R의 n제곱이 돼요. 어디까지나 공비가 1이 아니어야 양변을 R-1로 나눌 수 있어요. 만약에 N이 R이면 어떻게 할 거야? R이 2면. R이 1이면 모든 항이 계속해서 뭐만 곱하는 얘기야? 1만 곱하는 얘기지? 그러면 첫째 항이 A이고 1 곱하면 또 A, 또 A. A로만 도배이 되거든? 그래서 NA가 돼.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식 있잖아.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무슨 사실 등식은 성립하지, 분수식은. 그러니까 얘랑 같은 식이요. 만약에 너희가 계산을 하려고 봤는데 어머 공비가 1보다 작잖아. 그럼 왼쪽 식을 써주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R 빼기 1로 시작해가지고 분자도 R n제곱 빼기 1 똑같이 순서 지켜서 써주면 돼요. 자, 558번 봐. 방금 등차 수열 우리 계산할 때 A랑 R에 관한 연방을 풀었거든. 거의 비슷해. 558번. 제5항이 마이너스 11에 그럼 A5는 A 곱하기 R의 몇 제곱? 이 되었니? 다음에 A8은요. R의 7제곱. 그럼 이 수열의 6번째 항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A랑 R을 알아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나눌게요. 분모가 R의 세제곱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뭐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뜻이니까 R은 마이너스 2. 자, R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6A. 첫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인데 여섯 번째 항 구하려면 여기는 R에 5제곱 구해줘야 하거든요. 혹시 이해되셨어요? 나 지금 프린트 해볼 테니까